내 인생은 그날 무너졌다. 아버지의 60세 생일 파티에서 모든 친척과 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내 뺨을 세게 후려쳤다. 너 같은 놈은 내 자식이 아니다. 그 마른 방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 그날은 평범한 가족 모임으로 시작했다.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아버지는 평소처럼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나는 회사에서 바빴지만 시간을 쪼개서 참석했다. 선물로 고가의 시계를 준비했다. 하지만 파티 중간에 아버지는 갑자기 나를 노려보며 물었다. 내가 최근에 한 그 투자건 왜 실패했지? 내 덕에 우리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어. 나는 설명하려 했지만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넌 항상 실수만 해. 내 엄마처럼. 그 말에 나는 참지 못하고 대꾸했다. 엄마는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었어요. 왜 항상 그걸로 나를 탓하세요? 그 순간 그의 손이 날아왔다. 뺨이 화끈거렸고 피맛이 입안에 퍼졌다. 방 안은 조용했다. 이모가 중재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소리쳤다. 이 집에서 나가.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상속도, 지원도 기대하지 마. 나는 그 자리에서 나왔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스치던 네온사인들이 흐려 보였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빈 방이 나를 맞이했다. 아내는 이미 떠난 지 오래였다. 이혼 소송 중이었고 그녀는 아버지의 편을 들었다. 너처럼 무능한 남자와 살 수 없어. 그녀의 말도 이제는 상처가 되지 않았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손에 쥔 시계를 내려다봤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는 나를 엄하게 키웠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모든 게 그의 계획대로였다. 하지만 최근 투자 실패로 회사에서 잘린 후 그의 태도가 변했다. 나를 무시하고 과거의 실수를 들춰냈다. 너는 내 기대를 저버렸어.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뺨에 통증이 가시지 않았고 마음속에 분노가 쌓였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울음은 약함의 증거였다. 대신 나는 생각했다. 왜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미워할까? 엄마가 돌아가신 후 그는 재혼하지 않았다. 나를 키우는데 모든 걸 바쳤다고 했다. 그런데 왜?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단순히 상속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 뭔가 이상했다. 어린 시절 기억이 희미했다. 엄마의 사진조차 거의 없었다.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듣고 물었다. 출생증명서나 가족 서류를 확인해 보셨나요? 나는 없었다. 아버지가 모든 서류를 관리했다. 조사를 시작했다. 변호사는 민간 탐정을 고용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나는 아버지의 친자가 아니었다. 유아 때 납치된 아이였다. 30년 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사라진 아기. 아버지는 그때 병원 직원이었고 아이를 훔쳐 자신의 것으로 키웠다. 증거는 명확했다. DNA 검사 결과 내 친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기록이 남아 있었다. 변호사는 말했다. 이건 범죄예요. 고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분노가 끓었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영향력 있는 사업가였다. 섣불리 덤비면 내가 망할 수 있었다. 나는 기다렸다. 매일 출근하며 평범한 척했다. 하지만 밤마다 자료를 모았다.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들, 과거 비리, 모든 걸 파헤쳤다.
심지어 그의 건강 기록까지. 그는 심장병이 있었다. 스트레스를 주면 어떻게 될까? 나는 미소 지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내 인생을 훔친 대가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죄책감이 스멀스멀 피어났다. 그는 나를 키웠다. 교육시켰다. 그런데 왜? 사랑이 아니었다. 소유욕이었다. 나는 그걸 깨달았다. 임랭 콩큐도옥 AI. 이제 시작이었다. 아버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메시지를 보냈다. 돌아와라. 사과할게 하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익명으로 그의 회사에 제보를 했다. 과거 세금 탈루건 작게 시작했다. 뉴스가 나오자 그는 당황했다. 나를 의심할 테지만 증거는 없었다. 나는 관찰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상상하며 이 과정에서 나는 변했다. 잠이 줄었고 식욕이 사라졌다. 거울 속 내 모습은 낯설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복수는 이미 내 일부가 됐다. 변호사와 함께 소송 준비를 했다. 하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기다렸다. 아버지의 사업이 흔들릴 때까지. 그의 파트너 하나가 떠났다. 주가가 떨어졌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내가 한 짓이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는 그냥 살아요.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게 시작일 뿐. 그 후 몇 달, 나는 그림자처럼 살았다. 낮에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며 밤에는 아버지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소셜미디어, 지인들의 대화, 모든 걸 모니터링했다. 그는 여전히 강했다. 사업을 회복하려 애썼다. 하지만 나는 그의 약점을 알았다. 그의 비서, 젊은 여자. 불륜 관계였다. 증거를 모았다. 사진, 메시지. 하지만 바로 터뜨리지 않았다. 기다렸다. 내 마음속은 혼란스러웠다. 복수를 계획할 때마다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나를 안고 공원에서 놀아준 날, 그게 가짜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기록은 명확했다. 그는 나를 훔쳤다. 친부모의 삶을 빼앗았다. 그들은 나를 찾다 지쳐 죽었다. 그 사실이 나를 바꿨다. 더 이상 약한 내가 아니었다. 임랭은 죄였다. 나는 자책했다. 왜 더 일찍 깨닫지 못했나? 한 번은 아버지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는 피곤해 보였다. 돌아와라. 내가 필요해. 나는 웃었다. 필요하다고요? 제가 누구인지 아세요? 그는 당황했다. 나는 DNA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대신 그의 사업 이야기를 했다. 요즘 힘드시죠? 조심하세요. 그의 눈이 흔들렸다. 나는 그걸 즐겼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손이 떨렸다. 이게 나인가? 복수가 나를 괴물로 만들고 있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의 불륜을 이용했다. 익명으로 그의 아내, 아니 재혼한 적 없지만 그의 오랜 연인에게 제보했다. 그녀는 분노했다. 소송을 걸었다. 아버지의 재산이 흔들렸다. 뉴스가 나왔다. 유명 사업가, 불륜 스캔들, 그는 나를 의심했다. 전화를 걸어 소리쳤다. 내가 한 짓이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증거 있으세요? 그는 끊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고립됐다. 친구들은 멀어졌다. 너 미쳤어? 한 명이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복수는 외로웠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아버지가 나를 때리는 꿈 하지만 깨어나면 더 단단해졌다. 이제 그의 건강을 노렸다. 스트레스를 주면 심장이 버티지 못할 터였다. 그의 의료 기록을 해킹했다. 아니,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얻었다. 약을 바꿀 수 있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위험했다. 대신 사업 압박을 늘렸다. 또 다른 제보. 그의 과거 뇌물수수. 검찰이 움직였다. 그는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 발작. 나는 방문하지 않았다. 대신 병실 밖에서 지켜봤다. 그의 창백한 얼굴. 그 순간 후회가 밀려왔다. 이게 맞나?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복수는 이미 내 피가 됐다. 변호사와 소송을 준비했다. 납치 사실을 공개할 때였다. 하지만 타이밍을 기다렸다. 그의 사업이 완전히 무너질 때 주주들이 떠났다. 회사 주가가 폭락했다. 그는 파산 직전이었다. 이제 나를 불렀다. 도와줘, 나는 갔다. 병실에서. 왜요? 저는 당신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의 눈이 커졌다. 나는 서류를 보여줬다. 30년 전, 당신이 훔친 아이예요. 그는 부정했다. 거짓말, 하지만 증거 앞에서 무너졌다. 그날, 나는 느꼈다. 승리감. 하지만 공허했다. 내 인생은 이미 망가졌다. 복수가 나를 구원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구멍으로 밀어넣었다. 병원에서 나온 후 나는 변호사와 만났다. 이제 고소하세요. 그는 말했다. 하지만 나는 망설였다. 공개하면 언론이 달라붙을 터였다. 내 삶도 드러날 테고. 아버지는 여전히 똑똑했다. 반격할 수 있었다. 기다려요. 나는 말했다. 대신 그의 주변을 더 조였다. 그의 옛 파트너들에게 연락했다. 그가 당신들을 속였어요. 증거를 흘렸다. 그들은 등을 돌렸다. 내 마음은 갈수록 차가워졌다. 처음엔 분노였다. 이제는 계산이었다. 감정이 사라졌다. 거울 속 나를 볼 때 낯선 사람이 보였다. 이게 내가 원한 거야? 스스로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복수는 중독이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다. 아버지는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갔지만 혼자였다. 연인이 떠났고 친구들은 사라졌다. 나는 그의 집 근처 카페에서 지켜봤다. 그가 창밖을 보는 모습. 외로워 보였다. 그 순간 연민이 스쳤다. 하지만 바로 지웠다. 그는 나를 훔쳤다. 내 가족을 파괴했다. 다음 계획, 그의 명예를 무너뜨리기. 언론의 익명 제보. 납치 사실을 슬쩍 흘렸다. 기사가 나왔다. 유명 사업가, 과거 아동 납치 의혹. 그는 부정했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두 거짓이다. 하지만 증거가 쌓였다. DNA 결과가 유출됐다. 내가 한 짓이었다. 사회가 반응했다. 네티즌들이 달라들었다. 괴물이야. 댓글들이 쏟아졌다. 그의 회사 주식은 바닥을 쳤다. 파산 신청. 그는 나를 찾아왔다. 왜 이러는 거냐? 내가 내 아버지잖아. 나는 웃었다.
아니에요. 당신은 납치범이에요.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용서해줘. 하지만 나는 돌아섰다. 그날 밤 나는 불안했다. 꿈에서 아버지가 울었다. 깨어나 땀에 흠뻑 젖었다. 복수가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제 끝을 봐야 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아버지는 구속됐다. 재판이 열렸다. 나는 증인으로 나섰다. 그가 나를 훔쳤어요. 법정은 소란스러웠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반박했다. 사랑으로 키웠다. 하지만 증거가 압도적이었다. 판결, 유죄. 징역 10년. 재판 후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아니었다. 내 안에 공허가 남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나는 변했다. 더 이상 예전 내가 아니었다. 감옥에 갇힌 아버지를 면회갔다. 유리 너머로 그는 늙어 보였다. 내가 이겼어. 그는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봤다. 그의 눈에 후회가 보였다. 하지만 늦었다. 나는 나왔다. 밖에서 비가 왔다. 서울 거리가 젖었다. 내 마음처럼. 이제 내 삶을 재건해야 했다. 새 직장, 새 관계. 하지만 쉽지 않았다. 사람들을 믿기 힘들었다. 복수가 남긴 상처였다. 한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친절했다. 하지만 나는 멀어졌다. 왜? 그녀가 물었다. 난 망가졌어. 밤마다 생각했다. 복수가 가치 있었나? 아버지는 파괴됐지만 나도 마찬가지였다. 내 인생은 여전히 빈 껍데기였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임랭이 더 나빴을 테니까. 아버지의 옛 지인 하나가 연락 왔다. 그가 병들었어. 도와줘. 나는 거절했다. 대신 그의 재산을 노렸다. 소송으로 상속을 주장했다. 아이러니였다. 납치된 내가 그의 재산을 가져간다. 법원은 인정했다. 돈이 들어왔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사회는 나를 봤다. 피해자로. 하지만 나는 가해자이기도 했다. 복수의 대가였다. 마음이 무거웠다. 한 번은 자살을 생각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살아야 했다.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아버지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내가 내 유일한 가족이었어. 나는 찢었다. 감정은 필요 없었다. 이제 그의 삶을 완전히 끝낼 때였다. 시간이 흘렀다. 아버지는 출소했다. 병들어 혼자였다. 나는 그를 지켜봤다. 그의 집 근처에 살았다. 매일 그의 일상을 봤다. 쇼핑, 산책. 외로워 보였다. 나는 접근했다. 도와줄게요. 그는 놀랐다. 왜? 그냥 나는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했다. 그의 신뢰를 얻어 더 아프게 하기? 약을 주며 서서히 약화시켰다. 합법적으로. 의사와 상담해 그의 약을 조절했다. 그는 모르지 않았다. 고마워. 그는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내 마음은 갈등했다. 이게 너무 잔인한가? 하지만 그는 나를 훔쳤다. 대가였다. 밤마다 자책했다.
너는 괴물이야. 하지만 계속했다. 그의 건강이 악화됐다. 다시 2번. 나는 곁에 있었다. 아들아, 예, 그는 불렀다. 나는 대답했다. 네,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가짜였다. 의사는 말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나는 기다렸다. 그의 마지막 순간. 아버지가 죽었다. 장례식에서 나는 혼자 섰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의 삶은 그렇게 끝났다. 내 복수도. 하지만 나는 자유롭지 않았다. 거울 속 나를 볼 때 그의 그림자가 보였다. 복수가 나를 그와 같게 만들었다. 이게 옳았나?